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셜팀 3월부터 인턴을 했었고, 주 9월에 학사 과정으로 입학 예정인 윤지원입니다. 네, 7월 바이러스 전체 미팅, 제가 인턴 기간 동안 어떤 걸 했는지, 그리고 향후 연구를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인테리어 계획에 관한 극복 방법 선행 연구 조사입니다. 이 현행 연구 조사는 개방형 시뮬레이터 핵심 기술 개발 과제인 트리 과제에서 출발했고, 저희가 이제 강화학습으로 강화학습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테틱 데이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것을 실제 환경의 로봇에 전이를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심트리얼 갭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선행 연구 조사를 했었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고, 이 방법들이 뭔가 되게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다기보다는 여러 방법들을 섞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번 논문을 토대로 다른 연구 논문들을 최신 논문들을 찾아서 이 방법들을 분류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환경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와 그리고 시뮬레이션과 리얼의 갭 차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리고 이 두 강화학습을 할 때 어떤 추가적인 알고리즘을 융합하여서 이 극복 방법을 풀 것인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고, 이거를 구조화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 시뮬레이터 자체에 대한 그런 방법들, 그리고 도메인 어댑테이션,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추가적으로 이미테이션 러닝과 메타 러닝과 같은 다른 방법들에 대한 소개를 진행했었고, 각각의 방법들에 대한 개념과 그 다음에 그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장단점을 위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조금 주목해서 봤던 것이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과 도메인 어댑테이션 기술이고, 이것에 관해서 현재 무조건 시뮬레이터 상에서 어떻게 학습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것은 추후에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심트리얼 갭에 관한 그 선행연구 조사를 완료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부트캠프 1을 리뉴얼했었습니다. 코펠리아 으로 짜여져 있던 기존 캠프 1, 3, 4일차 코드를 이제 무조건으로 바꾸는 작업을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이 중에서 코필리아 심의 소개, 실습, 그 다음에 로스와 연동하는 부분을 3일차에서 다뤘었고, 4일차 부분에서는 기존에 있던 무브이 쓴 놔두고 무브이과 코필리아 심을 연동하는 것을 무조건으로 연동하는 것으로 코드를 수정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무조건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다음과 같이 PPT를 제작을 했었고, 그리고 무조건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그 물리적 형상인 충돌과 시각적인 어떤 조인트를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고 어떤 예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모델 만들기 예제를 작성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존의 그 소셜팀 선배분들이 짜고 계시던 다이로스 부족호에 대한 좀 코드 분석을 진행해서 코드 설명과 그 다음에 실제로 잘 돌아가는지를 분석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4일차는 기존의 무브익과 코필리아 심이 연동돼 있던 것을 어, 기존 부트캠프 1의 내용대로라면, 네, 여기에 이제 기존에 여기가 코필리아심이었고 이 무브익과 연동하는 부분에 인터페이스만을 구축했을 때 잘 돌아갔다면, 저희가 이제 코필리아심에서 무조건으로 바꾸기 위해서 바이러스 무조건라는 새로운 그 인터페이스를 구축했기에 그 인터페이스와 무브익, 그 다음에 이걸 연동하는 그 시스템 간의 그 기존과 달라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DM로스 내에서 어떻게 조인트를 퍼블리시하고 그 다음에 서브스크라이브 할지 그거에 대한 코드, 그리고 기존에 있던 무브익과 시뮬레이션을 연결하는 그 노드에서 기존에 제가 예전에 부트캠프 들었을 때는 1초마다 틱이 계속 끊기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그냥 나노세컨 단위로 퍼블리시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동작하도록 수정을 했었고, 또한
프랑카 디스크립션에 셋업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작성할 수 있는 데모 런치 파일은 기존의 무비 상에서 어떻게 조인트가 퍼블리시되고 서브스크라이브 되는지에 대해서 래퍼로 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뜯어서 어, 데모 좀 런치 파일의 문제점을 해결해서 그 무브잇이 무조코가 주는 것을 무브잇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무브잇에서 연동된 그 트래젝토리를 무조코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두 태스크를 하면서 인턴 기간 동안 두 태스크를 하면서 저는 좀 무조코의 환경과 그 다음에 강화학습에 대한 좀 개념 그리고 그 관련된 어떤 학습들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공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집나듐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무족 환경에서 판다 로봇을 광학습으로 이제 학습시키는 태스크 학습을 진행 중이고 오픈소스 환경에서 집나듐 기반에서 오픈소스 환경에서 이제 오픈 폴리시 기반 학습으로 세 개의 태스크를 학습 및 평가 중에 있고 이것에 대한 환경만 제공했던 논문이 있어서 그 트레인 코드를 직접 작성하고 이벨리에이션 코드와 비디오 작성하는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공부 후에 이제 무조건 플레이그라운드에 관련된 환경을 공부하고 이걸 이제 신투리얼로 구현하려고 예정 중입니다. 추가적으로 르로봇에 대한 환경도 공부하면서 액트와 디퓨전 플리시에 대한 학습과 평가 및 코드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말씀드렸던 환경이 이제 퍽을 치거나 아니면 푸시하거나 아니면 픽앤플레이스 하는 그 환경이 있었는데 논문에서는 이 환경과 에셋 그리고 이걸 어떻게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한 코드만 설명이 되어 있었고 트레이닝된 결과는 있었지만 어떤 학습을 어떻게 학습을 돌릴지에 대한 트레인 코드가 없어서 이 세 개에 대한 구조를 작성을 했고 현재 이렇게 다음과 같이 SAC 폴리시로 학습을 했을 때 성공하는 확률과 성공하는 경우와 실패하는 경우 이렇게 분석을 했었습니다. 이 예시의 경우에는 이제 슬라이드를 할 때 이 환경에 대해서 프릭션 코에피션트가 얼마인지를 예측해야 하는 그런 태스크이기 때문에 석세스 레이트가 다른 태스크 대비 좀 낮았음에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모델을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무조건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제공하는 매니플레이션 튜토리얼과 비전 베이스 튜토리얼을 일단 콜앱에서 실행을 하고 코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태스크나 덱스터러스 매니플레이터 혹은 비전에 대한 인풋을 비전에 대한 옵저베이션을 받아서 이것을 이제 학습에 사용하는 튜토리얼을 진행 중에 있고 무조건 플레이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시연을 했을 정도로 꽤 심투리얼의 강한 알고리즘 혹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르로봇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이제 그 학습된 모델과 데이터셋을 기반으로서 이를 평가하고 실로봇 환경에서 세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공부 중입니다. 네, 위는 이제 디퓨전 폴리시로 학습한 결과이고 얘는 이제 액트로 한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들 기반으로 해서 학습된 폴리시에 심트리얼 캡을 줄이는 메서드를 더해서 실로봇 실험을 계획 중에 있고 이를 토대로 비주얼 데이터를 인식하고 로버스트한 환경에서 뭐 이제 물리적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인설션 같은 태스크를 연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르로봇 환경을 통해서 실로봇 실험을 할 수 있는 환경 세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